안녕하세요, 메이진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좀 어떤 영상을 좀 하나 또 만들어 볼까 하다가 리서칭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때마침 좀 댓글에 요청해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요 예전에 촬영했던 자연광에서 촬영했던 가장 좀 약간 거칠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뭐 특별하게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단 그냥 가장 그냥 기본적인 영상용으로 가볍게 찍었던 촬영이라 크게 많은 손을 대지 않고 액션을 많이 주지 않은 사진이에요. 대부분의 아마 일반 분들이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 지금은 제가 일단은 요걸 보정을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 요 부분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꼭 정답도 아니고 뭐 포토샵을 제가 전문적으로 굉장히 잘 다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거나, 뭐 제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보여드리는 것 정도의 영상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리터칭, 그러니까 편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 틀을 잘 잡고 들어가야 나머지 사진도 좀 보정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유용할 듯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주로 이제 라우 파일로 촬영을 많이 하고요. 이 라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뭐 JPG보다 약간 좀 용량도 크고, 이렇게 확대 축소했을 때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사진 뭐 이렇게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약간 좀 디테일한 이런 보정을 할 때는 솔직히 라우툴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빠르게 좀 작업을 할 때는 뭐 JPG도 요즘 워낙 좋으니까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어서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 그건 뭐 어차피 개인 차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일단 저는 이거 촬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제일 먼저 파일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이제 컬러 밸런스를 맞춰주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한 장 만들어 갈 때 제일 어떻게 보면 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사진은 꼭 전 이 과정을 제일 먼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제일 중요한 이 빛이라든가 이 뭐 노출 부분, 그 다음에 컬러 밸런스 부분들을 제일 먼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일단 저는 일단 레이어를 하나 좀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레이어를 복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라우툴을 엽니다. 이 라우툴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 아마 좀 사용하시는 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봐요. 이 라우툴 같은 경우에는 뭐 꼭 뭐 CR2나 뭐 이렇게 뭐 라우 파일만 아니어도 JPG로도 열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모든 걸 만져주기가 굉장히 쉽고, 저도 뭐 포토샵으로 굉장히 좀 과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약간 기본적인 부분만 좀 잡아주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사진을 보고 먼저 사진을 좀 볼 줄 알아야 리터칭도 가능하고 저희가 좀 좋은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처음에 이제 컬러 밸런스가 노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이 노출을 계산해서 맞춰 놨기 때문에 항상 촬영할 때 가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맞추고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부분 뭐 노출을 전혀 안 맞추고 이렇게 막 나중에 후보적으로 해야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보다는 웬만하면 촬영 환경에서 노출을 잘 맞춰서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노출에 좀 가까울 정도로 맞춰서 촬영을 해보시고, 거기에 좀 맞춰서 촬영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이 리터칭도 굉장히 편하게 돼요. 일단 지금도 보시면 저는 이게 지금 원본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적인 노출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제일 먼저 작업을 했을 때는 일단은 이 컬러부터 먼저 좀 손을 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노란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너무 마음에 들진 않아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약간 노란기 살짝만 빼고, 그리고 위에 약간 보시면 색온도를 조절할 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파란 쪽으로 많이 쏠리고 노란 쪽으로 많이 쏠리죠? 그러니까 약간 좀 여기서는 살짝 빼고 싶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한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그림기도 좀 껴있는 것 같은데 이 녹색 부분도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녹색 부분도 살짝 빼서 한 요 정도 선으로 맞춰 놓으면 일단 뭐 미세하긴 한데 많이 티는 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값으로 맞춰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어떤가요? 이게 되지 않았던 부분, 이게 했던 부분, 미세하게 약간 노란기 웜톤이 좀 빠졌죠. 그래서 저는 약간 완전 요런 노란 거 있는 것보다 살짝은 좀
좀 깨끗한 퓨어한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어서 노란기를 좀 더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요걸 잡아주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약간 좀 뭐 컬러 밸런스는 좀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 부분들 뭐 살짝 만지는 부분들을 건들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만약 노출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 노출이 이렇게 뭐 언더다, 뭐 거의 한 스택 가까이 뭐 이렇게 이 정도 언더다, 이렇게 되면 이 컬러 밸런스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이 빛이 제대로 된 색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시면 그쵸, 색깔이 밸런스를 맞춰도 색이 전혀 이쁘게 먹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 밸런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노출이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컬러 밸런스를 맞추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굳이 뭐 컨셉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백으로 뺐을 때도 굉장히 좀 그쵸, 느낌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 이런 흑백 사진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사진의 기본 항상 노출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노출은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노출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컬러 밸런스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제가 이제 차근차근 건드는 부분은 요 사진이 한정돼서 해요. 뭐 다른 사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컨트라스트 부분도 제가 많이 건드는데, 이 컨트라스트 부분들이 좀 의외로 좀 저도 예전에 많이 좀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인데, 컨트를 꼭 올린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컨트를 올린다고 해서 그 사진이 이렇게 뭐 쨍해 보이고 뭐 좋아 보이는 건 아니고, 컨트가 또 있어서 오히려 또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컨트는 저는 약간 가급적이면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근데 뭐 특정한 상황일 경우에는 컨트를 좀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진은 충분히 개조가 좋은 사진이라서 굳이 컨트를 억지로 이렇게 넣지 않아도 이렇게 가볍게 빼주면 좀 더 이 색이라든가 빛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것보다 이게 살짝 빼주면서 이런 하이라이트, 지금 같은 부분에 보면 피부톤이 좀 더 어둡잖아요, 옷보다. 그쵸? 이 모델 친구가 피부톤이 살짝 이렇게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극적으로 주게 되면 대비가 점점 세져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나 약간 좀 이질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살짝 빼서 좀 더 부드럽고 원활한 좀 자연광의 느낌을 주려고 컨트를 조금 더 뺐습니다. 뭐 이런 도구들은 뭐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느껴서 이걸 어떻게 뭐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뭐 목적이 생기면 그렇게 필요하게끔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 같은 부분도 하이라이트가 너무 세게 나간 경우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도 이렇게 빼주시면 이런 포토샵 기능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약간 대비를 좀 더 줄이실 수 있고, 아무래도 이쪽이 좀 밝은 부분이 더 많고 이쪽이 좀 적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내렸을 때, 하이라이트를 내렸을 때 소실되는 부분이 더 많아서 약간 좀 대비가 좀 더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건 아마 그림자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블랙이랑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섀도우 부분도 좀 보고, 이것도 뭐 그림자를 너무 세게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약간 좀 더 이게 사진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뭐 이게 작아서 약간 이게 좀 함축돼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이 많이 좀 맞춰 보시고 자신만의 데이터를 갖춰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움직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웬만해선. 그래서 봤을 때 이 섀도우 부분도 이렇게 넣는 것보단 좀 빼주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의 사진이 좀 더, 사진이 좀 더 유리하게 보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섀도우 부분도 약간 올려주고, 화이트도 좀 올려주게 되면, 근데 이 화이트를 올려주면 또 이 부분이 너무 날아가서 너무 많이 올려주지 못할 것 같고, 이 부분 오히려 살짝 좀 내려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느낌의 데이터로 좀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 부분도 굳이 이렇게 세게 주는 것보다는 제가 약간 좀 더 빼서 이런 살짝 검은 듯한 느낌의 부분을 좀 제거를 해서 좀 더 밝고 환한 느낌의 사진으로 좀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가요? 아까 전이랑 좀 뭔가 느낌이 달라졌죠? 이렇게 기본적인 걸로 제가 원하는 느낌의 이런 기초 토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이 텍스처를 근데 막 넣지 마시고, 요게 이제 보시면 요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자꾸 작업을 하다 보면 점점점 세지는 느낌들이 많아서 너무 과도하게 넣어주시게 되면 처음부터 나중에 꼭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이게 지금 상태로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느낌의 질감이 살아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억지로 넣어주셔도
넣어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만약 한다면 한 1에서 2 정도 그렇게 가볍게 넣어줘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그렇죠. 네, 빠져도 너무 그렇게 네, 심하게 나가지 않을 정도의 개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뭐 샤프한 느낌이 있어서 가볍게 뭐 1 정도 넣어줬습니다. 일단 요 정도 이제 기본으로 잡게 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내가 생각한 이 컬러, 이 사진의 컬러 느낌이라든가 이 노출 톤을 잡아서 만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돼서 한번 좀 작업한 걸 보면 네, 어떠냐 볼까요? 이게 하지 않았을 때와 이게 제가 작업을 다시 했을 때예요. 어떤가요? 약간 얼굴 쪽에 좀 보시면 여기 쨍한 부분은 좀 많이 좀 사라지고 네, 어떤가요? 약간은 좀 약간 좀 사진이 좀 멍청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약간 좀 이제 힘이 빠진 느낌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잡아놔야 나중에 뭐 색깔 같은 거 잡을 때 좀 더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사진은 약간 좀 부드럽고 좀 따뜻한 느낌의 이런 느낌을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을 살짝 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진이 이렇게 가볍게 리터칭을 하더라도 자신이 어떻게 사진 보정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진로가 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기본적인 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상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주겠다라는 정확한 느낌이 있어야 이런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자기만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 상황에 맞는 네, 보정법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게 너무 이게 수치화라든가 이런 뭐 정답이 되어 있는 사진들도 굉장히 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그냥 느끼고 뭐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런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여기서 뭐 보시기엔 텍스처 좀 밑에 이거 클래리티라 그러나요? 이 부분도 뭐 좀 이렇게 좀 대비가 세게 주고 싶으면 좀 주고 뭐 빼고 싶으면 빼고 뭐 이런 부분들은 각자 이제 개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약간 넣는 것보다는 살짝 빼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랑 맞아요. 그 다음에 디헤이즈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뭐 강하게 넣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뭐 정확하게 생긴 지가 얼마 제가 많이 쓰지 않았던 부분이라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좀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사진에 이것도 약간 컨테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서 요거는 뭐 특별하게 많이 건들지는 않아요 저는. 그 다음에 이런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이제 이 모델 느낌에 맞는 이런 어떤 사진의 느낌을 줄지는 이런 뭐 바이브런스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 두 부분에 색깔 넣어주는 부분도 너무 과하게 넣으면 좀 너무 또 과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이 건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색깔을 가볍게만 좀 넣어주게 되면 그래도 뭐 내가 실질적으로 봤던 그 상황에 가장 좀 이상적인 느낌의 이렇게 사진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가볍게 한번 좀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브 값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보면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커브 값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편리하게 돼가지고 예전에 저는 이게 그래프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밑에서 만져서 뭐 섀도우 부분들을 네,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좀 세게 먹이거나 빼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 섀도우를 또 너무 과하게 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데가 다 뜹니다. 그쵸? 이런 경계는 또 이게 너무 세게 주면 다 무너져 버리고 적당한 값을 본인이 좀 맞춰서 이렇게 결이 너무 죽지 않는 상태에서 반사파를 대놨기 때문에 여기도 좀 빛이 먹어서 완전히 블랙으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맞춰서 한번 가볍게 좀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뭐 결국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에 가장 좀 근접할 수 있는 사진을 만들려면 이런 기본적인 뭐 느낌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대한 뭐 뚜렷한 해석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자기가 어떤 사진을 찍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갔을 때 일단 이 사진에 어떤 느낌을 주어야 하겠다라는 정확한 이 사전적인 작업이 먼저 중요하다. 이건 말 그대로 리터칭은 후작업이기 때문에
전 작업이 먼저 좀 잘 깔려 있어야, 그래야 이제 좋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좀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사진을 느낌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원하는 빛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포토샵 후작업은 제가 좀 많이 힘들어해서, 네, 가급적이면 원본을 좀 잘 작업을 하고, 포토샵에서는 최대한 뭐 이제 제가 원하는 느낌의 정도로만 가볍게 좀 만들어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뭐 제가 생각하는 보여드리는 그것의 사진의 퀄리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토그래퍼는 말 그대로 저 이제 빛으로 예술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이제 이런 빛을 이루고 이제 빛을 다루고 이 빛으로 뭔가 자신만의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전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 작업에 대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대부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저도 많이 겪는 것들이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이거 포토샵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포토샵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뭐 심지어 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모델분들 참 많이들 하세요. 근데 포토샵으로도 저는 뭐 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뭐 디자인 이렇게 하시고 뭐 합성하시거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손을 대면 어느 정도 뭐 다 케어가 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역량까지 또 가려면 그 부분을 또 그만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막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포토가 해야 될 영역은 솔직히 아니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사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이런 뭐 포토샵도 보여드리긴 하지만, 먼저 일단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 사진에 뭐 이게 몇 초로 촬영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느낌을 내려면 뭐 이런 수치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뭐 분명히 자신만의 느낌을 내다 보면 자신만의 값이 나올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좀 판단을 하시게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판단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남겨놨고요. 뭐 지금 이건 촬영 데이터 같은 건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IS200에 네, 2470 40mm로 찍었네요, 제가. 그리고 F13에 80분의 1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찍었냐 하면, 이것도 뭐 제 마음이죠. 제가 근데 조리개 약간 조인 이유는, 빛이 워낙에 세게 들어올 때 저는 약간 셔터를 세게 치는 것보다는 조리개를 좀 조인 다음에 셔터를 살짝 늦춰주고 감도를 약간 올려줘서 약간은 좀 따뜻하고, 약간 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입자감이 너무 디지털처럼 깨끗하지 않고 살짝 거칠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한 200 정도 IS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 셔터나 이 조리 값이 나왔겠죠. 일단 그러니까 요런 촬영을 할 때 여기서는 제가 우선시 됐던 건 일단 ISO가 우선시가 됐겠죠. 약간 한 200 정도 약간 느낌을 주고, 약간 입자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셔터는 좀 이렇게 좀 느리게 주고 조리개를 좀 조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리개를 13까지 주고 80을 놓게 되니까 이제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 적정 노출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찍었냐 하면 이게 광이 셀 때 오히려 셔터를 빠르게 하면 좀 사진이 좀 칙칙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 조리개와 셔터도 좀 연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뭐 뚜렷하게 수치화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눈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조리개를 좀 조이고, 조리개를 여는 것보다 약간 조이고, 그러니까 이제 셔터를 약간 좀 늦게 줬을 때 좀 더 이렇게 개조도 좀 괜찮고 약간 따뜻한 느낌의 사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촬영해 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소프트한 사진보다는 어느 정도 개조가 좀 있는 상태의 그런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노출을 맞춰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진 얘기가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제가 좀 워낙 좀 사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해요. 뭐 저도 뭐 완전 이렇게 뭐 해박하게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나눠드리고 싶고 공유해드리고 싶고 같이 좀 소통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리터칭을 빌미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툴로 한번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잡는 것들만 한번 좀 보여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뭐 기초 토대만 닦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바꾸려고 하겠죠, 이미지를. 그렇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 컬러 그레이딩 영역으로 가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색깔을 넣고 혼합을 하고 뭔가 효과를 주고
이런 부분은 이제 각자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워낙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항상 사진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후작업도 중요하지만 전에 잘 찍는 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건물을 쌓을 때도 기초 토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뚜렷한 설계도나 그림이 없으면 제대로 지을 수 없고,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처럼 다 무너지기 일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잡아보는 거. 그리고 이게 뭔가 뚜렷하게 확 임팩트 있게 변하진 않지만, 이게 눈에 보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원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이게 확 변하고 이런 기술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거부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효과를 주고 뭔가 사진에 대한 느낌을 변화를 주면, 그때 되면 이제 좀 더 본인이 원하는 이런 화려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짧게나마 주저리 떠들었는데 좋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고요. 앞으로 좀 제가 좀 바빠지기도 해서 요즘에 촬영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어요. 그래서 간간히 찍기는 하는데, 또 이게 요즘 유튜브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영상만 좀 하거나 아니면 좀 사진만 좀 따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 되는 사진들은 나중에 제가 촬영본을 가지고 와서 리터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진을 모델분의 약간 그런 걸 위해서 리키나 이런 거 가벼운 거 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가볍게 보정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사진 이야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새로운 걸 많이 하는데 항상 익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도 좀 좋게 봐주시고, 좀 앞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제가 아직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제 영상이 재미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아직 많이 충족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광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부도덕한, 부덕한, 그거죠. 부도덕은 아니고, 그쵸?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많이 봐주시면서 좀 도움 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도움 주시고, 제가 다음에 또 좀 더 재미난 영상 가져가지고 올게요. 근데 요거 너무 이렇게 밋밋하다고 보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드린 요런 부분들도 충분히 더 이렇게 마음에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단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 여기서까지 안녕!